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 바로 물류와 공급망 분야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ESG에서 S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운전자 안전관리 정도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근데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보니까, 와,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규제도 강화되고 또 이해관계자들 요구 수준도 엄청 높아졌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 S 영역 관리가 이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정말 중요해졌어요. 특히 공급망 전체 ESG 관리가 강조되면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됐죠. 그렇군요. 네, 오늘 자료들이 실제 적용 방안까지 좀 제시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영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지역사회 기여 부분인데요. 네, 지역사회 기여. 단순히 세금 잘 내고 법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 뭔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비물류회사 사례가 좀 인상 깊었는데 지역 고등학교랑 협력해서 물류 인력을 키우고 졸업생 70%를 채용했다고요. 아, 네. 그 사례 저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ESG 점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네네. 물류업계가 사실 인력난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채용 비용도 줄이고 이직률도 낮추고 뭐 그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실질적인 교훈이 된 거네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뭐 단순 기부나 봉사활동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지역사회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기업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만드는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략이군요. 네.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뭐 지역 주민 고용률 목표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지역 협력 업체랑 거래 비중을 늘린다거나 또 지역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경제적 기여랑 사회적 기여가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안으로 돌려서 공급망 쪽을 보면요. 두 번째로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협력업체와의 상생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투명한 계약은 뭐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죠. 이제는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까지 같이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특히 공급망 ESG 실사가 점점 의무화되는 추세를 보면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아, 실사 의무화. 네. 그러니까 협정업체가 만약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걸 위반하면 그건 당연히 법적 리스크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뭐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ESG 관련 문제가 협력업체에서 터지면 원청기업 평판까지 같이 나빠지는 그런 ESG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리스크가 이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또 결제 조건을 좀 개선하고 예를 들면 현금 결제 비중을 높인다거나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시켜 준다거나 하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뭐 공동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성장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접근이 필요한 거죠.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역입니다. 바로 고객 데이터 보호인데요. 물류기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을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주소, 연락처는 기본이고 결제 정보에다가 요즘은 실시간 위치 정보, 또 뭐 CCTV 영상까지 정말 방대하죠. 네. 자료에 나온 A 택배 회사는 AI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이나 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업 인증도 받고 ESG 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오, 기술을 잘 활용했네요. 네. 이런 기술적인 조치, 그러니까 뭐 데이터 암호화나 접근 통제 강화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관리적인 조치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임직원들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죠. 기술과 관리가 같이 가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물류는 그 특성상 배송 정보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배송 끝나면 주소 일부 가리고 위치 정보는 바로바로 삭제하고 이런 거예요. 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결제 정보도요. 기본적으로 저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만약 저장해야 한다면 PCI DSS 같은 국제 표준을 꼭 지켜야 하고요. PCI DSS요? 네.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국제 표준입니다. 이런 데이터 유출 사고 한번 나면 기업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손실도 엄청나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이 모든 활동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대체로 좀 비슷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보통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권장하죠. 처음 한 1, 2, 3개월 정도는 우리 회사 현황을 진단하고 좀 기반을 닦는 시기고요. 네, 진단과 기반 구축.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실제 실행을 하고 또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죠. 실행과 모니터링?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다른 부서나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ESG 평가 등급이 올라가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또 좋은 인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직접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직접적인 성과? 네, 그리고 또 협력사와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좀 시작해보고 싶다면 어떤 것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퀵 스타트 가이드 같은 걸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 회사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협력사 거래 족보는 공정한지 점검해보고 또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절차부터 파악해보는 거죠. 아, 현재 상황 파악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물류를 공급망 분야의 사회적 책임, S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전자 안전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협력사, 그리고 고객 데이터 보호까지 아우르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요? 네, 그냥 보고서 만들려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혹시 이런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우리 회사의 핵심 전략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